어디까지 빠질까요? 라고 했을 때 거의 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사진 하나로 표현하자면 바닥인 줄 알고 바이더딥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하실이 있었고, 알고 보니 지하 2층까지 있었고, 알고 보니까 이들을 저격하고 있는 지하 3층까지 기다리고 있다. 많은 분들이 캐쳐님 어쨌든 바이더딥 눌림목 구간인 건 알겠는데 언제 이제 상승이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최후의 지하 3층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대략 우리는 지하 2층 정도 와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지하 2층부터는 지하 3층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지하 2층, 지하 3층은 우리가 진정한 딥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RSI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15K, 바닥에서 73K 역사적 신고점을 찍을 때까지 RSI가 과매도 구간을 보여줬던 거는 2번을 포함해서 총 4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RSI 과매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 분할로 진입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한 번 더 털어주면서 직전 저점까지 한번 터치를 해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RSI 과매도 오버솔드 구간이므로 충분히 우리가 준비하기에 좋은 구간이다. 반대로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미 잘라내실 거였으면 위에서 잘라내셔야지 지금 다 조정받고 이제 언제 반등 나오냐 그 자리에서 잘라내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의사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상으로도 56K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구간 일시적으로 깨준다라고 해도 일시적으로 꼬리 달고 다시 말아 올리면서 확실하게 쌍바닥 만들어주고 올려주는 흐름, 그렇기 때문에 지금 61K 구간부터 56K 구간, 이 구간 안에서 어느 정도 개미 다 털어주고 나서 반등해줄 수 있다. 지금 자리 같은 경우도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일본 기준으로 확실하게 떠주면서 강력하게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꼬리 달아주고 오늘 또 양봉 흐름까지 만들어준 만큼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캐저님 계속 바이더 딥인데 어디까지 빠질까요? 라고 했을 때 거의 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말씀드리면, 최근에 채굴자들의 항복이 일어나면서 약한 채굴자들은 채산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시장에 비트코인을 던지면서 해시레이트도 크게 빠지게 됐는데, 채굴자들의 수익성을 보면 채굴자들이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 약한 채굴자들은 이제 사업을 접고 강한 채굴자들한테 흡수가 된다. 그런 움직임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데, 윌리우 같은 경우도 채굴자의 항복은 이후 랠리의 가장 신뢰도 높은 지표 중 하나다. 그리고 횡보또는 약세 기간을 끝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에는 언제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약한 채굴자들이 이제 채산성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사업을 접고 그 작은 세력들을 큰 세력들이 삼키고 나서 비로소 새로운 랠리가 시작됐는데,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대형 채굴 기업인 클린스파크도 적극적으로 항복을 하고 있는 채굴 기업들을 인수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고, 벌써 클린스파크는 2,560만 달러의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무려 5개나 구입하면서 거대 고래 채굴 기업들이 펀더멘탈이 약한 기업들을 다 삼키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라이어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대의 공개 상장 비트코인 채굴 업체를 만들기 위해 주당 2.3달러의 비트팜스를 인수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초대형 채굴 기업, 펀더멘탈이 탄탄한 기업들이 약한 채굴 기업을 삼키고 있고, 마라톤 디지털 같은 경우도 풍력 발전소에 인접한 200메가와트 비트코인 채굴 데이터 센터를 인수하기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작은 기업들을 삼키고 있는 채굴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냐? 채굴 1위 기업인 마라톤 디지털, 그리고 2위인 클린스파크, 라이어 플랫폼, 이런 기업들이 작은 채굴 기업을 전부 다 삼키고 있습니다. 윌리우가 말하는 것처럼 채굴자들의 항복이 지나서 그 항복한 채굴자들을 지금 거대 고래들이 삼키고 있다. 이 작업이 이제 비로소 끝나고 나면 해시 리본이 다시 확장되면서 비트코인도 상승하는 흐름, 조만간 이 기나 길고 지루한 약세 흐름을 끝내고 다시 확장을 해주는 국면으로 들어갈 준비가 됐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지금까지 크립토 시장이 위축됐던 거는 너무나 이 AI 키워드가 강하고 미증시 AI 관련 기술주들의 너무나 많은 시장의 유동성들이 빨아 들어가면서 비트코인도 굉장히 약세를 보였던 건데, 엔비디아가 크게 급락하면서 엔비디아도 확실하게 흑산병을 만들어주면서 계속 지켜줬던 추세까지 완전히 이탈하면서 지금 추세 반전을 해주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I 대형주들 견인을 받아서 멈출 줄 모르고 상승했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추세를
신뢰를 이탈하면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 과열이 싣고 있는 모습. 지금까지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나스닥이 상승하고 비트코인은 하락하면서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나스닥도 지금 고점을 찍고 피벗하는 움직임.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는 움직임. 만약에 이제 AI 관련주들로 몰렸던 유동성들이 풀리면서 나스닥이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 있던 유동성들이 다시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충분히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수상하다고 느낀 게 최근에 알트코인들, 비트코인은 얼마 안 빠졌다 쳐도 알트코인들이 너무나 크게 빠지면서 많은 구독자님들과 크립토 투자자들이 특히 알트 비중을 크게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시기에 국내 메이저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갑자기 제1회 투자 메이저리그를 진행한다고 했다. 만약에 알트가 완전히 폭락할 거고 시즌이 종료될 거면 업비트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투심이 위축되어 있는데 투자 대회를 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희한하게 약속이라도 한 듯이 메이저 거래소인 빗썸까지 실전 투자 대회를 열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국내의 1위, 2위 크립토 거래소들이 모두 7월 달에 투자 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 완전히 폭락시키고 개미들 다 털어버린 이후에 다시금 7월부터 시장에 유동성을 주입하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 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업비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거래소들 중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오는 거래소 중 하나다. 오히려 코인베이스보다도 더 많은 평균 거래량을 뽐내주는 그런 거래소인데 한국의 이 양대 산맥 거래소가 모두 크립토 트레이딩 대회를 연다라고 하면 충분히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시장에서 만들어진 거래량과 유동성으로 또 다른 지금까지 4월 달부터 거진 7월까지 이어진 약세 흐름을 깨고 새로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돼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오는 7월 달에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검토하겠다. 여기서 트럼프 당연히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미국이 암호화폐 선두주자가 돼야 된다. 미국은 암호화폐 패권을 뺏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또 불리시한 발언을 해줄 것이고 분명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크립토 투자자들의 투심을 살려줄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번에 6만 달러의 기부금을 온체인 크립토 기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암호화폐로 기부 다 받아놓고 나중에 물론 다른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1월 대선까지는 민심과 표심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크립토 시장에 불리시한 희망과 기대감을 실어주는 발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곧 시장의 유동성과 다시 투심이 살아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명 자산 운용사이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절찬 판매 중에 있는 바네크는 또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을 보였는데 본인들 트위터 계정 프로필을 대표적인 블루칩 NFT인 퍼지 펭귄으로 변경하면서 사장님이 너무 귀여워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면서 퍼지 펭귄을 이런 식으로 태그해줬다. 얼마나 지금 전통 월가의 레거시 금융권들도 크립토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불리시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 미국 월가의 시장조사 업체인 펀드스트랩 창업자 톰리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은 협동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산 클래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이익을 내고 비트코인은 매우 안전하다. 지난 14년 동안 해킹 당한 적이 없다. 이는 논란 기술이며 비트코인 원장상 그 어떤 내용도 허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월가의 전통 전문가들도 크립토 시장 이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관 투자자의 54%가 가상화폐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노무라가 이번에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든 응답자의 54%가 향후 3년 동안 암호화폐 가상통화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1년을 전망했을 때 25%가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 어쨌든 일본 시장도 굉장히 큰 자본시장이고 세계 G3 국가인 만큼 이런 일본의 기관들이 크립토 시장에 불리시한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거 분명히 굉장히 큰 디맨드 수요로 작용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남미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비트코인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한다. 실제로 지금 남미 같은 경우는 완전히 통화 가치가 박살이 나고 붕괴된 국가들이 많은데 이런 국가들은 자국 통화를 들고 있을 게 아니라
달러로 들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데 이들이 직접 은행 가서 환전하고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를 보유하고 싶다, 차라리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달러를 보유할 수 있는 이런 내러티브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가져가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 시장 보고서에서 거래량의 40%가 테더 USDT 관련돼서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통화가치 하락 과정에 대한 보호의 목적으로 테더를 가져가려는 움직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결국에 더욱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상용화되고 확장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나라들이 달러를 가지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에 크립토 커런시를 매수하기 위한 디지털 달러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 수요들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포착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월가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돈 냄새 맡는 거 하나만큼은 크립토 시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이 지금 바이낸스에서 엄청난 이더리움을 매집 후에 계속 인출을 해서 빼나가고 있다. 벌써 바이낸스에서 13,900개의 이더리움을 인출해서 본인의 개인 지갑으로 이동해서 축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봤을 때 분명 지금 이 저스틴 선이 이더리움 엄청나게 매집하고 축적하는 거 분명히 어떤 내부 정보를 알고 있다거나 향후에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할 것을 알고 투심이 위축되어 있고 이더리움이 딥 구간에 엄청난 물량을 매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여러분들이 계속 추적해서 트래킹해서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이 AI가 창출한 막대한 부를 보호하는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앤서니 폼플리아노가 방송에 나와서 발언을 해줬고, AI와 비트코인이 향후 10년 동안 협력할 기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AI와 비트코인을 엮어서 얘기했고, 그리고 강세장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평균적으로 30% 이상 조정을 여러 번 겪는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상승장 안에서도 상승장이라고 비트코인 뭐 수직 상승해서 이런 식으로 투더문해서 가는 게 아니라 상승 흐름 속에서도 파동을 그리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우상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30%의 조정은 빈번하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용해서 세일러 형님까지 폼플리아노를 리트윗하면서 AI는 막대한 부를 창출할 것이고 비트코인은 그 부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I라는 이 엄청난 메가 키워드와 비트코인이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 보스턴 연준 총재가 올해 2회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서 9월과 12월에 두 번의 총 금리 인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특히 이번 주에 발표가 될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가 안정화 추세에 들어가고 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연준의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굴수비 총재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과열 상태 아니고 오히려 지금 침체에 가까워하면서 인플레 데이터 물가 안정 잘 되고 있고 고금리 유지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PCE 지수 0.2% 하회할 거야 라고 연준에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있는 굴수비가 얘기해줬다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역은행들, 상업은행들이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 있다. 월가 은행들의 부동산, 부실대출 조용히 처리하고 엄청난 위기, 작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줄줄이 뱅크런이 터졌던 것 같은 그런 전조 증상들이 있고, 대부분의 은행들은 보유자산을 어떤 걸로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채로 들고 있는데 지금 금리 계속 올려버리고 금리 내려주지도 않으니까 미실현 손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부실한 재무 상태를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연준이 해줄 수 있는 거 뭡니까? 금리 인하해주면 당연히 채권 가격 올라가면서 이런 미실현 손실이 회복되고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처방을 제가 봤을 때 9월 FOMC에서 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주 목요일에 GDP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PCE 분기별 데이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코어 PCE가 이전 수치 대비해서 컨센서스는 0.2% 하락한 2.6%로 나와 있고, 여기에 부합한다거나 만약에 조금 하회해주는 움직임 가져간다라고 하면 물가가 확실하게 안정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시장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지금 CME 페드워치 컨센서스대로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61%로 압도적인 상황인데 이 흐름대로 첫 금리 인하 잘 해주면 모두가 약세 흐름을 끝내고 좋은 시나리오로 들어갈 수 있는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PC가 중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물가가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 물가 안정이 되려면 주택 시장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주택 시장에 기존 주택 재고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아무도 집을 살려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현재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 건축 허가 건수를 보면 신규 주택 건축 허가 건수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신규 주택을 만들려고 공급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지금 주택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단에서 모든 데이터들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다. 결국에는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많은 분들이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야? 주택 시장도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국면 자체가 주택 시장도 전반적인 인플레이션도 이제 조금 안정화되는 이 국면 안으로 들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물가도 잡히는 게 시간 문제고, 많은 분들이 염원하시는 첫 금리 인하 시기도 올해 9월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 어쨌든 매크로 흐름도 크게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마운트콕스 물량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갤럭시 리서치 알렉스 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 7월에 마운트콕스 물량은 이제 출하가 될 건데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은 매도 압력이 작용될 거다. 그 이유를 설명한 게 뭡니까? 마운트콕스 채권자들은 우리처럼 비트코인 신고점 갱신하고 1억 간다라고 해서 들어온 그런 뉴비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본질을 알아본 얼리 어댑터들이고, 이미 그들이 비트코인을 산 가격에 14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둔 상황이다. 근데 그들이 뭐가 급하다고 당장 채권 물량 상환 받자마자 시장에 다 내 던지겠습니까? 조금 더 봐도 괜찮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시장의 고인물이기 때문에 시장의 사이클을 더 잘 알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이 안 끝났다라고 판단하면 조금 더 들고 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전체 상한 물량 중에 절반 정도만 개인들 리테일들의 물량이고, 여기서 100%가 아니라 10%만 판매된다라고 해도 6,500 BTC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마운트콕스 물량이 출하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언제 비트코인 현물 ETF 기간 자금이 매수세로 돌아설지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데이터 요약을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시즌 종료 하지만 아직도 상승 사이클에 있고, 고래들이 리스크 오프 모드로 선물 포지션을 줄이고 있다. 지금 헤지펀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매수해놓고 선물은 숏 잡으면서 베이시스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횡보하면서 약보와 푸름을 가져가는데, 이런 포지션을 지금 줄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채굴자와 장기 보유자의 매도 압력이 이제 조금씩 해소가 되고 항복이 끝나가는 흐름,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금 비트코인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크게 폭락했던 알트들이 다시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중장기적인 상승인데 지금은 조금 변동성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대응하셔라. 단기 홀더들의 실현 손익 데이터를 보면 최근 비트코인 신고점 갱신했을 때 엄청난 신규 투자자들이 막 뛰어들면서 단기 홀더의 수익이 극에 달했는데, 최근에 이런 흔들기와 개미 털기를 통해서 단기 홀더들의 수익이 완전히 지금 또다시 0에 수렴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어쨌든 간에 또다시 우리한테 좋은 딥 구간 이후에 개미들이 항복이 끝나고 나면 올려쳐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MVRV 비율을 보면 언제나 이런 식으로 MVRV 비율이 저평가 구간에 돌입했을 때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MVRV 비율이 굉장히 크게 과거의 저평가 구간과 맞물리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과거 패턴처럼 이번에 이 조정을 끝내고 상승하면 또 의미 있는 상승 파동으로 가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아직도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고 지하 2층 3층까지 있을까봐 걱정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제 지하실 마지막 층까지 거의 다 도달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모든 코인을 던지고 손절하고 도망치기보다는,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은 지금 팔고 도망치긴 너무 늦었다. 지금은 손에 꽉 쥐시고 현금 잘 보유하시면서 DCA 계획 짜신 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던 거 잘 포트를 리밸런싱해서 구축해 나가기에 정말 좋은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잘 체크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